자, 마지막 사심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와, 지난주 난 피로했어. 이거 보면서. 나도. 네, 박정훈 의원 이야기하려고 하고 곁다리로 곽규택까지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정감사장에서 박정훈 의원이 국힘 박정훈 의원이 동료 의원 우리 김우영 의원한테 욕설 문자와 막말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카톡까지 이렇게 까발려지면서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피감기관이 보는 앞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도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고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 나가라고 하면서 뭔가 수습하려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하면서 저는 참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수준 이하라는 표현도 아까운 정도인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박정훈이라는 인간은 그냥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되고 그 정계 은퇴는 국회에서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한 심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는 박정훈하고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는 네. 것은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시각에는 약간 이게 5대5 갈등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비춰질 그렇게 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김우영 의원이랑 이렇게 서로도 감정적으로 막 대립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식의 진흙탕 싸움을 박정훈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정훈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제가 비판의 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 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저 우원식 의장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뭐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꽂힌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얘기 들어보시면 설득됩니다. 그래 들어볼게요. 이게 보세요. 지금 욕설까지 왔는데 이 욕설은 처음 들었어. 뭐 교육에 안 좋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말에 대한 규제 우리가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 그 다음에 김정재의 막말, 호남 막말, 네. 그 다음에 송원석의 노상원 수첩 관련 막말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봐주다 보니까 이제는 욕설까지 온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를 더 걱정하냐면 앞으로 박정훈이 쌍욕을 국회 안에서 해도 네. 아무 조치가 없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쌍욕하는 사람 나올걸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 쌍욕을 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언론에서 써주네? 나 더 뜨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느 순간에는 국회도 자정작용이라는 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법부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혁하는 이유가 자정작용을 못하니까 지금 국회가 칼날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는요? 국회는 이 지금 말로 하는 게 정치고 말로 하는 건데 이걸 지금 국회 스스로 손을 놓다 보니까 박정훈의 이 욕설까지 온 거고 맞아. 전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 책임자시기 때문에 입장이라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윤리를 한다, 제명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걸 안 하니까 국민들은 너무 이게 좀 처참하고 부끄럽고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잘못을 해도 제재가 없으니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바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욕설이 이제 왜 시작됐냐? 문자를 왜 보냈냐? 12.12 쿠데타 네, 이야기하다가 그렇습니다. 전두환 옆에 있는 게 알고 보니 차기원 차기원. 장관. 그 양반이 박정훈 당신의 장인. 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네, 세력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그 자기가 먼저 국보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 먼저. 그러면 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좀 인간이라 함은 눈, 코, 입이 달린 것이 인간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 아닙니까? 아유, 정확합니다. 그러면 역사에 12.12 쿠데타 그리고 네 장인이 거기 있는 게 사실이잖아. 뭐 여기 뭐 왜곡 있습니까? 그러면 입을 다무는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중간이야.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근데 뭐를 그렇게 빠락빠락 문자 보냈죠. 오케이. 거기까지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우욱해서 문자 보냈다 칩시다. 여기까지 내가 만보 양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문제라고 보는 게 거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또 공개됐어. 화가 날 수 있죠.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나 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다 개인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뒤에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 자리에 그 개인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국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갑니다를 보여드리는 자리에서 그 입에서 쌍욕이 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앞뒤 다 떼고라도. 근데 난 이 사람한테는 사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누가 개인한테 사과하래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욕한 거예요. 당연하죠. 맞아요. 국민한테 네.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깽판을 치려는 건가? 깽판 아니라면 이 당은 도대체 무슨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수준이 너무 미달이다. 정말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준 미달인 자가 정말 시시비비 가리면 누가 더 잘못한지 우리가 지금 얘기만 해도 알겠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 논란, 파행,
또 뭐 저질, 맞아. 국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아유 저 정치인 놈들 또 싸우네. 그리고 똑같은 것들끼리 싸우네. 꼭 이런 리포팅 집어넣어. 아 정치인들 그만 싸우시고 진짜 민생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배고플 그래, 때 밥 또. 먹어야 된다는 또 얘긴데 그래요. 그거. 너무 화가 나는 예. 거예요. 나는 이 언론들하고 이렇게 짝짝꿍 되는 것들, 이 양상이 또 벌어지는 것. 그래서 분노감을 어제도 느낍니다. 곽규택 의원이 그 추미애위원장 앞에 가서 행패 부리는 거 보셨어요? 장난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의 욕설을 규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곽규택이 어제 그 미친 행동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끝없는 추락이거든요. 그 제어를 해야죠. 아니, 이게 곽규택도 그렇고 저 박정원도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초선 중진 뭐 이런 거 나경원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한번 숟가락 얹어봅니다. 초선 의원들의 어떤 의정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바닥이요 바닥. 특히 국힘 이건 낙제도 아니야. 그냥 네,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야. 지하주차장이야. 책임이라고는 일도 없고 네. 아까 전에 국민이 뒤에 있다는 걸 앞에 있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아예 국민 위에 있어 자기들이. 초선이 가장 그럴 때예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초선들이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은 저는 참 국회가 지금 너무 이거 지금 자정작용이 저는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로 심판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네.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동들은 저는 더 큰 담대함, 그러니까 더 큰 불상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참 슬픈 예언인데요. 조만간에 한 2달 안에 제2, 제3의 박정훈 또 나옵니다. 제가 볼 그럴 것 같아요. 때는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풀영상을 보잖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이 쭈르륵 서가지고 맞아요. 진짜 앞에. 나는 약간 연극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좀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히 예술이에요. 이런 말합니다. 막 종이를 막 둘둘 말아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학교 안 나왔냐는 둥, 맞아. 읽을 수나 있냐는 둥. 정신병원 가보라는 둥. 이게 지금 말이에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풀 영상도 있고 영상이 있지만 그걸 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수준이 미달인지 모르잖아요. 너무 화나는데? 저는 그 보면서 심각해요,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한 것 같아요. 연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연극처럼 보인다. 전 연극이 곧 미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왜 초선 의원들의 유난히 행태가 이렇게 거칠고 무책임할까? 그 사람들의 필두로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그룹 지어서 뭐 막말을 쏟아내고 위협을 할까? 이것은 뭐 이게 뭐 공식적인 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가 너희들 한번 나서줘. 너희들 아니면 초선이 그렇게 싸울 용기도 보이고 그게 바로 초선이지라고 하면서 당내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네.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곽규택이나 지금 이 초선들 박정훈처럼 해야 그래야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맞아. 이제 공천의 지름길로 인식을 하니까 네. 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구조 자체도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전 반드시 국회 차원의 저는 징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